5년 뒤부터는 바나나를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 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FTA, 영어로는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하죠. 아우, 발음 좋은데요? 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안녕하세요, 배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민 변호사입니다. 혜지 씨, 네. 바나나 좋아하세요? 바나나요? 너무 좋아하죠. 뭐 아침으로도 먹고 또 축구하면서 중간중간 먹기도 하고요. 왜요? 5년 뒤부터는 바나나를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드실 수 있습니다. 왜요? 뭐 오늘 어떤 내용이죠? 네. 필리핀에서 수입되는 바나나에 물리는 관세가 지금 30%거든요. 근데 5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1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됐기 때문인데요. 갓 처리된 따끈따끈한 FTA 비준 동의안,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알아보시죠. 저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정부 예산 심의하고 국정감사한다 뭐 이런 건 알았는데 이렇게 FTA 비준 동의안 의결까지 국회에서 하는 것은 몰랐어요. 국회가 참 많은 일을 하죠. 네, 맞아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저희가 용어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비준 동의안이라는 용어 사실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먼저 비준이라는 거는 조약을 협상단이 체결을 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 조약은 우리가 협상단이 위임한 권한 범위 안에 있어, 그 조약을 우리가 수용하겠어, 이런 확인을 해주는, 컨펌해주는 거를 이제 비준이라 하는데요. 중요한 조약들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냥 뭐 일방적으로 막 비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국회가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준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를 하는 절차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또 국회의 국정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됩니다.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들기도 하고, 법률을 만들 때는 법률의 내용을 막 구체적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준 동의안은 국회에서 그냥 yes, no, 동의와 부동의, 이것만 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 비준으로 지난 2021년 10월 우리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FTA 협정 타결 선언 이후에 1년 10개월 만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FTA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FTA, 영어로는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하죠. 아우, 발음 좋은데요? 사실 이 단어를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관세를 철폐한다, 교역을 원활하게 한다, 이 정도 내용만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거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국가 간 협정을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교역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FTA 협정을 통해서 얼마나 교역 수준이 자유로워진 걸까요? 예, 한국은 전체 교역 품목 중에서 94.8%, 필리핀은 96.5%가 향후 이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인데요. 아주 높은 수준의 개방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어떤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이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분야는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인데요. 혜지 씨 혹시 필리핀 가보신 적 있어요? 네, 가봤어요. 네. 아니, 세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필리핀을 못 가봤습니다.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제가 갔을 때 생각한 것이 일본 자동차가 도로에 정말 많더라고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자동차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2022년 기준에 필리핀 내 일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무려 82.5%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필리핀 안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80% 이상이 네. 일본 자동차라는 뜻인데요. 한국산 자동차는 점유율이 2.5%에 불과합니다.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서 4위라고 합니다. 일본 브랜드가 그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필리핀과 이미
경제 동반자 협정 EPA라고 하는데요. 이걸 체결해가지고 관세를 많이 낮춰 놓은 겁니다. 승용차를 제외한 화물차나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0%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니까 일본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 현재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어느 정도 붙고 있나요? 현재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FTA가 발효되면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버립니다. 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같이 친환경차의 관세는 앞으로 5년 내에 철폐가 될 예정이고요. 3%에서 30% 정도였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최대 5년 내에 철폐가 될 예정입니다. 야, 그렇다면 앞으로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한 필리핀 FTA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고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자동차 부품 산업도 수출 활로가 트여서 제조업에서도 큰 수혜를 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어떻게 좀 수치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 필리핀 FTA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자료인데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662억 원의 국내 생산 증가가 예상되고요. 또 수출은 2,57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662억이 무려 15년간. 야, 대단한데요? 네. 수치로 들으니까 확 와닿습니다. 네. 아니,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업계가 얻을 이익은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 또 다른 이익이 있을까요? 뭐 자동차 분야만 우리가 주로 얘기를 했지만 그 밖에도 플라스틱 제품 또는 문구류, 가공식품 분야에서 관세도 15년 내로 철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분야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생산 품목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뭐죠? 먹방. 먹방! 네. 먹는 거죠. 네. 네, 음식을 먹는 걸 그대로 방송하는 먹방. 네. 또 이게 또 전세가 사랑하는 한국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표기할 때도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써가지고 고유명사로 이렇게 MUKBANG 이렇게 먹방이라고 쓰잖아요. 네, 한류 붐이 불면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상에서 나오는 먹방, 또 음식 이런 것들이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직접 레시피를 따라서 요리를 하는 그런 영상도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안에서 한국 가공식품이나 농산품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인삼, 뭐 고추, 배, 고등어 이런 품목이 15년 내에 관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요 농산품 또 수산물이 필리핀 시장으로 수출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FTA가 체결이 되면 이익도 있지만 또 우려도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민간 품목인 농수임산물 이런 품목은 어느 정도 교육이 활발하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존에 체결돼 있던 한 아세안 FTA의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가장 민감한 주요 수출 품목인 바나나, 이 바나나의 경우에는 5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고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 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좀 덜어지겠네요. 필리핀과 이번 FTA 협정을 맺은 것은 국익을 고려한 결정일 텐데요. 필리핀의 소비 잠재력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인구가 약 1억 1,500만 명이나 되고요. 세계 14위입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2위입니다. 게다가 소비 비중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70%에 이를 정도로 소비 잠재력이 대단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필리핀은 2022년 기준으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교역량 규모로 5위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광물 매장량도 풍부해서 자원 부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향후에 협력을 통해서 기대되는 어떤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향후 15년 동안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0.01%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연평균 19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FTA 협정을 통해서 양국 간의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FTA는 언제 발효될 예정인가요? 예, 비준 동의안이 지금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서 기탁 등을 거쳐서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잉마법 내용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